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딱 보면 우리나라만 이러는 것가 아니고 전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통계가 잘 돼요. 왜 우리나라가 통계가 잘 되냐면 전 국민이 의료보험이 돼. 그래서 통계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알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녀 뭐 다 할 거 없이 아무리 먼저 죽습니다. 가장 많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뭐냐면 심혈관 질환, 심내질환. 지금 여러분 이거 보는 거 이거 잘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 저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면 그래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걸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아마 여러분들은 그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건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잘 찾아.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좀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에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 하나는 혈액순환 장애하고 그 다음에 림프순환 장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은 저 두 가지로 다 설명이 돼. 예를 들어서 봅시다. 혈액순환 장애의 주범이 뭐냐면 심장질환. 심장 멈춰갖고 사는 사람 봤었죠? 그 다음에 이상한 얘기지만 면역질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암이 면역질환의 대표적인.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이 두 개가 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냐? 알츠하이머라고 되는 걸 치매입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냐? 혈액순환 장애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림프순환 장애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 장애 아니면 림프순환 장애로 생긴다. 근데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연구해 보면 이게 혈액순환 장애 하나가 모든 병의 근원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눈치를 챘어요. 혈액순환 장애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구나. 그 사실을 안 다음부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혈액순환과 관계 있는 것이 뭐냐면은 혈관입니다. 혈관에 아마 이 혈액순환 장애를 막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찾았어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혈관이 두 개가 있죠. 동맥과 정맥이 있죠. 그 중에 동맥이 중요합니다. 왜 동맥이 중요합니까? 왜 동맥이 중요합니까? 끊기면 죽을. 우리가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정맥일까 동맥일까? 동맥이세요. 동맥이세요. 네? 동맥입니다. 그래서 동맥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혈액이 흐를 때마다 혈관이 탁탁탁 늘어나는 거야. 야, 이거 봐라. 이게 만약 늘어나지 않으면 혈액이 휩쓸려가지고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서 혈관이 부서집니다. 근데 정확히 탁탁탁 늘어나는 거야. 여기 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게 뭐냐면 바로 애노라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그래서 찾아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산화질소라고 부르는 것이 저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산화질소는 어디서 나와요? 동맥에서 나와요.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걸 찾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걸 찾으면 뭐랍니까? 노벨상을 줘야지. 그래서 이게 노벨상을 받습니다. 노벨상을 받고 야 이걸 들어볼 수 없을까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드디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기체랍니다. 혈관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린물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기체래. 그리고 존재하는 시간이 1초도 안 된대. 1초도 안 되고 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약으로 써? 약으로 쓸 수 있어요? 기체이면서 존재 시간이 짧으면 약으로 쓸 수가 뭐 방법이 있긴 있어요. 산소통 같이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아니에요. 산화질소라고 발견을 했는데 이 녀석이 왜냐하면 기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산화질소를 바로 사용을 하지 말고 내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것을 쓰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좋은 방법. 아주 좋은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화질소라고 만나는 것은 다 뭐냐면 산화질소가 사실은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는 유산. 응?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는 유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하면 약간 공부가 필요해요. 아주 어려운 공부야. 무슨 공부냐면 이걸 반드시 외워야 돼. 네. 전구체, 그 다음에 대사체. 이 두 개는 죽었다 깨났다 외워야 돼. 이 세상에는 산화질소를 내 몸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산화질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구체 아니면 대사체다.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난 것은 전구체였을까 대사체였을까? 오늘 그걸 알게 돼. 여러분들은 사실은 처음에 전구체 연구를 열심히 했어. 근데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이미 날아갔고 이제 사람들이 뭘 연구하기 시작하냐면 대사체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은 다 대사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사체가 도대체 내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걸 조금 더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전구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사체에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일 때만 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구체를 통해서 내 몸에 산화질소를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구체 경로라고 부릅니다. 전구체 경로. 경로가 하나 더 붙었어. 갈수록 더 붙을 거야. 조금씩 어려워요. 자, 동그래요. 근데 이 전구체 경로에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구체를 먹으면 우리가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전구체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 원인을 알아야 다시는 똑같은 일을 안 해. 그래서 그 원인을 보려고 해요. 전구체를 먹으면 이게 전구체가 작동하는 곳이 어디냐면 동맥혈관입니다. 이 동맥혈관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 먹으면 그리고 가는 게 아니요. 그 다음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구체는 우리가 혈액이 흐를 때마다 산화질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혈액이 뭐 하루 이틀 흐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 흐르잖아. 네? 그러죠?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혈액이 흐를 때마다 전구체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냐면 전구체
있는 거 아니냐?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우리 매일매일 전구체 입에다 달고 살아야 하지 않냐?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몸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전구체를 막 만듭니다. 쓰면만 이걸 갖다 우리 그러면 전구체 재합성이라고 알고 봤더니 전구체를 재합성하더라 이거예요. 재합성하는데 우리가 먹어줄 필요가 있겠냐는 거지. 거기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전구체를 만드는 공장이 어디에 있냐면 동맥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제일 먼저 파괴되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나이 먹으면 혈액순환 장애가 와요. 왜 올까? 그걸 보면은 동맥이 파괴돼요. 동맥이 점점점 눈에 보이지 않게 부서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부서져 가는 곳에 뭐가 있다고? 전구체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차가 고장나는 곳에다가 연료만 넣어봐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구체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두 번째는 이제 대사체를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대사체를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 대사체는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먹었다 하면 100% 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나중에 공부하게 되지만 대사체를 많이 먹으면 너무 양이 많으면 뭐든지 많이 먹으면 몸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밥도 많이 먹으면 죽어. 밥 많이 먹어서 죽는 게 뭐예요? 배 터져 죽었다는 거죠. 그거 못 먹게 하는데 도저히 안 들어가게 딱 만드는데 우리 몸에서는 에너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걸 다 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에너 쓰기라고 해서 바꿔봐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부담이 안 갈 수 있게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걸 많이 먹어갖고 부담 안 가는 게 어딨어. 그리고 여러분들 약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낫네요 조금씩 드시잖아. 그렇게 1년 딱 먹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야 나 이거 계속 먹어도 괜찮냐? 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게 생각 안 드는 사람 1년 전까지 듣다가 한 3년 지나고 나면 그래라니 하고 가봐 그냥. 내가 그렇게 다 봤다고. 집에 가면 한 바가지씩 약이 남아있어. 내가 언제 안 먹었더라?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요건 그런 일이 없어요. 요건 내 몸에서 많이 먹어도 그래서 내가 일단 그런 걱정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 알아둡시다.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나 뭐 이런 걸 알려면은 대사체가 내 몸을 돌아다니는 걸 쭉 봐야 돼요. 근데 내 몸을 가만히 보면 이 체액이나 혈액이 흐르는 관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림프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3개. 자, 이 3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 3개가 있죠. 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동맥이 가장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정맥이 있어요. 정맥은 그래서 보일 때도 있어요. 그 위에 또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림프가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했겠어요? 동맥이 중요해요. 동맥이 중요하니까 배 밑에 숨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맥, 그 다음에 림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근데 저렇게 정말로 좀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저렇게 복잡한 걸 쉽게 요약을 하면 요약이 이렇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조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최초의 N 대사체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전구체 경로를 통해서 동맥에서 만들어져요. 네? 자,
저렇게 만들어지는 대사체가 왜 대사체가 저것을 만들죠? 전구체 경로를 통해서 NO가 만들어지지. NO가 만들어지는 그 NO가 바로 뭘로 바뀌어요? 대사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사체로 바뀌면은 이 혈액 흐름을 따고 움직일 수가 있네? 그래서 쭉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말초 모세혈관으로 오면 모세혈관에서는 이때는 체액하고 혈액이 교환이 일어나. 그래서 여기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사체들이 체액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체액을 통해서 정맥으로 딱 들어와. 정맥 모세혈관으로 들어와. 쭉 들어오면 여기에서는 또 다시 어떻게 하냐면 대사체 경로로 필요한 곳을 다시 보내. 자, 그 다음에 쭉 가면 이 체액에 도달하면 체액에서는 어떻게 냐 대사체 경로를 통해서 NO를 만들어. 자, 그 다음에 쭉 가보면 배설 경로를 통해서 저걸 제거를 해. 자, 여기서 잠깐 잘 봐요. NO가 만들어지는 경로는 전구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로는 딱 한 곳 있어. 딱 한 곳 있죠. 어디?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NO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대사체 경로로 만들어져. 네? 잘 봐요. 네? 잘 봐요. 잘 보면 그러면 내 몸 전체에 대사체가 흘러다닌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몸에서 NO를 만드는 것은 뭘로 만든다는 얘기야? 문제가 어려운가? 내 몸에서는 NO를 뭘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대사체로 만든다고 봐야죠. 왜? 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전구체는 한 곳에서만 만든다며 그걸 빼야지. 그걸 빼. 그러면 내 몸에 다른 곳에서는 NO를 뭘로 만든다? 대사체로 만든다는 거야. 근데 전구체를 우리가 먹었네? 빨리 안 되는 거야. 대사체를 빼서 먹어줘야 한다. 내 몸에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몸 전체는 대사체가 내 몸을 흐르고 있다. 이걸 대사체 순환이라고 불러. 그리고 대사체를 통해서 NO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나 모든 조직들은 다 NO를 만들 수가 있고 NO하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죠? NO가 있단 말이야. 자, 이게 물 다음이 중요하다. 물 다음이 중요해. 세포가 물이 없으면 못 살아. 잘 보면 뭐가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야? 내 몸에 전체로 퍼져 있다는 게 그 얘기가 뭐겠어요? 그거 없으면 못 산다. 못 산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게 혈관 밸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혈액 흐름을 조절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이제 다칩니다. 어느 때 다치냐? 혈액 흐름을 빠르게 해가지고 조직에다가 영양분과 좀 빨리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해요. 이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분비되면은 혈관 말단에 있는 혈관 밸브가 딱 줄여듭니다. 그래서 혈액이 빨리 흐를 수 해줘요. 그렇게 빨리 흐르게 해주고 그러니까 혈액이 빨라지니까 얼굴도 빨개지는 거야. 성질내는 사람 봐봐. 얼굴 하얀 사람 봤어? 피 빠졌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목표 막아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왜냐면 이게 계속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은 나중에 상해. 이걸 열어줘야 돼, 누군가가. 그 열어주는 게 뭐다? 대사체다. 이게 산화질소 대사체다.
야, 그거 정말로 중요하냐? 라고 물어보면 중요하지. 그걸 어떻게 믿어? 과학자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머리를 써봅니다. 깊은 머리를 쓰면 사람을 갖고 하면 안 되니까 한 2년밖에 안 사는 쥐를 가지고 시험해. 무슨 시험하냐면 전구체 경로를 부셔. 전구체 경로를 부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NO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산화질소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산화질소를 우리가 대사체를 통해서 먹을 수 있어요. 먹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충을 하거든. 그러니까 못 먹게 하거나 아니면 전구체 경로를 부셔버려. 이 두 가지 실험을 해봅니다. 첫 번째, 전구체 경로를 부셔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마우스예요. 쥐인데 쥐 배를 갈라는데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할 것 같지만 배 갈라놓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여요? 내장 지방입니다. 지방. 내장 지방. 이 녀석은 좀 내장 지방이 많아. 그냥 이 녀석은 뭐냐면 이 녀석은 못 먹게 한 거야. 대사체를. 사람한테 못 먹게 하면 큰일 날 거야. 왜냐면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다. 이 노란색이 복부 비만을 많이. 자, 못 먹게 했더니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비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최종에는 혈관 손상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더라. 자, 여기 이제 이건 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사체를 못 먹게 했더니 대사체를 못 만들게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우리가 합쳐서 대사성 질환이라고 대사 이상으로 생긴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생기더라. 자발적으로 생깁니다. 야, 그러면 못 먹게 했더니 저와 같이 생긴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이번 주 우리가 그걸 맞추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인과를 맞춘다. 인과를 어떻게 붙이냐? 이런 사람이 보이면 원인이 뭐예요? 요거야. 요게 있으면 조만간에 요게 돼. 이걸 우리 인과를 맞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NO가 부족한 것, 즉 산화질소가 부족한 것과 이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 인과를 맞춰주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인과를 맞춰줘요.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인과가 안 맞잖아. 잠을 못 자. 사실은 세상 일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인과가 안 맞으면 잠을 못 자요. 괴로워요. 인과가 또 안 맞으면 여러분들 먹으면서도 야 이거 낫냐? 정말로 낫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이 주말에 오셔가지고 배우는 거야. 어떤 인과의 법칙을 알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가 혈관이 저렇게 있어요. 자, 이 인과의 법칙을 잘 보면 아주 간단해요. 자, 이렇게 정상적인 혈관이면 결과는 뭐예요?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혈관이 손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겠지. 혈액순환 장애가 오겠지.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정상혈관을 손상된 혈관으로 만드는 게 뭘까? 뭐가 만듭니까? 산화질소. 무엇이 만들까? 산화질소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보세요. 이거 잘하시네. 여러분들이 몇 가지 걱정할 일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요. 여러분 건강검진 하시죠? 그러면 반드시 이걸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삼총사가 있습니다. 이 삼총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나가는 건강검진 결과에 딱 나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녀석이 뭐냐면 바로 그 녀석. 고혈당, 고혈압, 고혈압.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나와요. 왜 나올까? 중요하니까. 왜 중요해? 이 녀석이 혈관을 부셔요. 혈관을 부셔요. 혈관을 부시면 뭐가 온다고 했어요? 혈액순환 장애가 와.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뭐가 온다고 했어요? 앞에 불이 사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 결과를 딱 받으면 뭘부터 봐야 돼? 일명 쓰리고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쓰리고가 결과라면 원인은 뭘까? 산화질소 원인이 뭘까? 산화질소 부족. 여러분들 놀랄만한 사실이에요. 이거의 원인은 비만. 저거의 원인은 비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4개를 합쳐가지고 4개 중에 3개가 나오면 뭐라고 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또는 대사성 질환이라고 불러요. 중에 3개가 네? 대사증. 자, 그럼 N은 뭔 일을 산화질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산화질소가 없을 때 뭐가 나오냐면 이 3가지가 딱 나왔네. 특히 뭐가 나왔어요? 비만이 나왔네. 네? 비만이 나왔네. 산화질소가 없을 때 비만이 나왔네. 그러면 있을 때는 비만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비만이 안 나오면 그 밑에도 안 나오지. 왜? 비만이 원인이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밑에가 안 나오면 뭐가 안 일어난다는 거야? 혈관 손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럼 내 혈관 손상이 일어났거나 혈액순환 장애가 온 이유는 뭐야? 그럼 비만이 맞는 거죠. 맞긴 맞는데 산화질소. 그 전을 잘 생각해. 산화질소. 내 젊었을 때는 혈액순환 장애가 왜 안 와? 산화질소가 많아서. 산화질소가 많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니까 내가 조합해서 산화질소가 없기 때문에 왔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산화질소가 혈관에서 만들어진 이유를 알게 돼. 뭐 하려고 만든 거야? 자기가 살려고 만든 거야. 혈액순환이 안 일어나려고 만든 거야. 그 산화질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애가 누구? 전구체, 대사체. 찍어요. 대사체가 나요. 자, 우리가 이제 심혈관 질환이 일어나면 이 항암이 올라가죠. 앞에서 봤죠. 네?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이 올라오면 대사성 질환의 이제 대표적인 비만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 비만부터 출발을 해. 비만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아름답지 않게 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나이 먹기 전에 한 55쯤 딱 되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배 나왔네. 그거부터 걱정. 아름답지 않은 노화. 그리고 우리가 그때를 부르면 노화를 가속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림프순환 장애는 자동으로 와요. 이게 말이 돼? 자, 여러분들 이제 말이 되게. 자, 우리 몸을 잘 보면
뭐가 있냐면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면역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면역 있죠. 면역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뭐든다 잘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면역이 있다면 면역을 만드는 곳이 있겠지. 그렇지. 그것이 있으려면 그걸 만드는 녀석이 있을 거야. 우리가 면역을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녀석이 눈에 안 보여. 말만 있지 안 보인다고. 그러면 보이는 걸 우리가 봐야 돼. 그래야 누가 말하면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설명을 잘 못해. 그러면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면역.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면역계라고 불러. 그러니까 면역은 면역계가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면 말이 돼. 그러면 돼. 면역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근데 면역계는 이제 눈에 보인다고. 근데 면역계를 잘 보면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뭐가 많습니까? 림프관과 림프절이 많습니다. 그죠? 림프관과 림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의 핵심은 뭐냐면 면역은 누가 만든다고 했어요? 면역계가 만들죠. 근데 그 면역계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림프관과 림프절이죠. 거기를 흐르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림프 순환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를 흐르게 하는 걸 림프 순환. 자, 그거 어디를 말하는 거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가 림프절이고 여가 림프절. 얘가 하는 일이 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노폐물 같은 것이 생겨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바로 정맥에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쓰레기는 파이프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돼. 정맥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 그래서 쓰레기를 일단 어디로 수거하냐면 바로 여기로 수거를 해요. 자, 이 수거를 한 쓰레기를 쭉 가지고 이곳에 옵니다. 이곳에 와서 이 쓰레기가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큰일 나는 것인지 검사를 해요. 그 검사를 하는 녀석들이 누가 있냐면 면역세포들이에요. 그 중에 중요한 면역세포가 어디냐면 이 림프절안에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외부에서 감염원을 잡거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림프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면역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도 못 들어가고 얘는 어떻게 돼요?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와. 이거 면역을 하겠어요? 근데 안 해. 그래서 림프순환 장애가 오면 면역이 떨어져. 면역이 떨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걸 잘 보면 혈관계하고 림프계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만약 이곳에서 빨리 혈액이 흐르기 잘 되면은 림프는 이렇게 빨아들이겠죠. 그러겠죠. 네? 빨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림프 순환은 무엇에 의해서 조절된다? 혈액순환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자,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뭐도 같이 온다? 림프순환 장애도 같이 온다. 굉장히 심각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뇌도 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뇌도 뇌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들을 전부 뭐에서 회수하냐면 이 림프관에서 회수를 해요. 회수를 해가지고 다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뇌에서 생기는 이상한 물질이 하나 있어.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치매요. 그러니까 림프 순환 장애가 오면 뭐가 올 수 있어요? 치매가 올 수 있어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 핵심입니다. 혈관과 그 다음에 림프 하는 서로 손바퀴처럼 엮여 있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림프순환 장애가 온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피로해 내가 자고 일어날 때 피로하다 그러면 이 피로는 원인이 림프순환 장애. 림프순환 장애. 근데 림프순환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혈액순환 장애로 온다고 그랬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일과를 맞추냐? 어떻게 맞추는 거야? 자, 혈액순환 장애는 누가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쓰리고가 한다고 그랬지? 자, 이게 원인, 피로의 원인이에요. 저게 어떻게 해서 피로의 원인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네.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잖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뭘 만들어내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간에서 혈당이 막 나오면서 혈관이 좁아져. 즉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고혈당과 고혈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그 장애의 결과로 림프순환 장애가 오고 림프순환 장애가 오니까 뭐가 해? 피로물질이 제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피로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혈액순환 장애하고 림프순환 장애를 풀어주는 게 뭐냐? 그게 산화질소 대사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산화질소 대사체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림프순환이 개선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 자, 누군가 이렇게 먹어보고 여러분들 이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딱 먹어보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침이 좀 다르네? 피로가 좀 덜하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좀 설명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설명해? 혈액순환하고 림프순환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질병을 다 설명할 수 있다. 네? 자, 심지어 치매도 설명할 수 있어요. 요거 뭐냐면 이 마우스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게 뇌척수액이에요. 뇌척수액 교환이 안 돼요. 뇌 안쪽에는 뭐냐면 쓰레기 물질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퍼내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안 돼요. 네? 그런데 NO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교환이 빨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네가 치매 같은 것을 예방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치매는 언제 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림프순환 장애가 와야 돼요. 림프순환 장애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혈액순환 장애가 와야 돼요. 혈액순환 장애가 오려면 뭐가 없어야 돼? 산화질소가 떨어져야 돼. 내 몸에 산화질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약을 하면 이래요. 지금부터 이게 요약이 중요해요. 자, NO가 내 몸에 아주 정상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한 40 밑에 40 위쪽부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NO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NO가 많으면 뭐라냐? 대개 NO는 무엇을 막냐? 비만, 고혈당 이것을 차단합니다. 못 일어나게 딱 막아. 막고 있고 이걸 막으니까 혈액순환이 정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림프순환이 일어나지 않아. 림프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치매, 피로, 면역력 감소, 암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NO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이걸 못 막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화질소가 부족할 때 어떻게 되냐면 비만, 고혈당, 고혈압, 중풍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뭐에 잘 걸려? 치매. 네, 치매, 암 등이 오기 시작을 한다. 자, 오늘은 뭐냐면 이제 좀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겁니다. 노화를 어떻게 정의해? 노화는 그냥 나이 먹으니까 그냥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영원히 여러분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다 노화를 극복하고 싶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자, 노화는 중요한 어떤 것이 없어져서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중요한 해법이 있어요. 없어지는 것은 채워주고. 채워넣으면 돼. 채워넣으면 돼. 네? 채워넣으면 돼. 그게 어떻게 넣을 거냐? 그러면 자, 어떻게 넣을 것이냐를 알려면 뭐냐면 무엇이 없어지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그걸 넣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나이 먹어서 없어지는 건 뭘까? 산화질소 대사체. 어떻게 그걸 알아? 귀신들이네. 아니 나는 연구를 통해 아는데 잘 보면 뭐냐면 이때쯤 되면 뭐냐면 혈관이 다 망가져요. 근데 이게 동맥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못 만들겠지. 응? 응. 못 만들면 어떻게 되냐? 혈관이 손상이 된단 말이야. 혈관이 손상되니까 당연히 뭔가 걸리지.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대사체를 공급을 해야 되겠지. 자, 방법은 두 개 있어요. 전구체를 공급하거나 대사체를 먹으면 돼. 빠져나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채워 넣으면 되거든. 채워 넣는 게 산화질소야. 그럼 산화질소를 먹는 방법이 두 가지야. 전구체를 먹는 거고 대사체를 먹는 거. 근데 여기서 많은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나왔어. 전구체는 의미가 없다. 왜? 얘가 부서졌어. 부서졌어.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대사체를 먹어야 되는데 참 재밌는 건 대사체에도 두 종류가 있더라. 두 종류가 있어. 그래서 이걸 먹을 수 있어. 저걸 먹을 수 있어. 요건 채소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대사체량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야 돼. 보다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농축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기배설염 하고 불러요. 네? 저걸 이제 우리가 권장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저것은 어디로 가서 산화질소를 만들어 가지고 내 몸으로 집어넣냐면 장으로 갑니다. 장에 가서 박테리아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이 필요한 거야. 이게 박테리아 조건이 다 장 건강이 다 사람이 똑같냐? 안 그렇습니다. 이게 불편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면 야, 그러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밖에서 발효를 해가지고 요걸 그냥 만들자. 응? 여기서 만들어서 오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술이 필요해. 기술이 필요해.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을 우리가 뭐냐면 발효에너 대사체입니다. 발효 대사체. 발효에너 대사체가 뭐야? 발효에너 대사체는 바로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먹으면 바로 복하고 여기 장점은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알약이면 돼. 이건 기술이야. 이건 기술이야.
조금 있다가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그때쯤 되면 아, 그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네? 자,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설명을 하실 거예요.